카시오페아 채널이 7만이 됐다고 이제 곧 이제 목표가 실버 버튼이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 초창기에 제가 왔기 때문에 재작년이었나요? 네, 거의 작년에 생겼어요. 작년. 그쵸, 작년. 그러네. 엄청난 성장이네요. 거의 초창기 때였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런 성장을 숫자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도 숫자로 얘기를 하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왜 그래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들어와요. 야, 100명이었는데 7만 됐어. 그 다음 10만이야. 가는 거야. 이렇게 되죠. 되게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이 숫자라는 게. 근데 저는 지금 카시오페아 채널의 성장을 숫자로 말하시는 건 되게 건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카시오페아 채널의 이전과 지금과 미래를 비교하셨잖아요. 네. 다른 출판사 채널하고 비교 안 하셨어요. 오. 네. 오. 그랬네요. 이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축하드릴 수 있어요. 저기 다른 출판사 100만이래. 분발해. 막 예를 들어서 이러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저희 책에 일화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딸아이가 스터디 카페를 끊어달라고 했을 때 과거의 어떤 실패를 떠올리시면서 핀잔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난 시간으로 아이를 판단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좀 사과를 바로 하시는 장면이 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사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만 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작가님의 양육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갈등이 없진 않죠. 있죠. 그런데 뭐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실은 회사에서는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복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웬만하면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갈등만 아니 왜냐면 뭐 피할 수 없죠. 저희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요. 네, 여러 사람이 있지 지내니까 않나요? 갈등이 그거 잘 없을 수 없어요. 이건 그때 네. 있어요. 팀원과의 아주 없진 않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대화로 완전 건강한 회사. 여기 완전 건강한 회사. 그러면은 대화하면 어때요? 확실히 나아지죠. 나아지죠. 오해가 풀리고요. 그쵸. 근데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러기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애한테요? 네. 더 쉽죠. 애한테 더 쉽죠. 그런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사회적 관계는 어려운 이유가 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피. 그쵸. 네, 제가 잘하는 거. 네, 적당히 그냥 맞춰주고 그냥 많은 거예요. 왜냐면 평생 볼 사이는 아니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적당히 피하면 또 피해져요. 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 상태로 지내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쵸. 계속 그 평행선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게 리페어거든요. 불편했어. 그러면 얘기를 해. 그래서 풀어. 그러면 나아지고 이 관계가 진전이 돼요. 그러니까 친밀감은 항상 거기서 생기지 커피 마시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농담 따먹기 한다고 친밀감 안 생겨요. 딱 그 범위에 머물러요.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관계. 거기인 거예요. 그래도 사회적 관계는 제한적인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 이건 일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버틸 수가 있는데, 가족은 그게 불가능해요. 계속 봐야 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리페어예요. 내가 리페어 할 수 있냐, 이 사람하고 리페어 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딪힘을 없애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조율해서 리페어가 되냐. 그럼 다 좋은 관계예요. 리페어만 되면. 리페어가 안 되는 거는 사과해도 안 받아줄 때거든요. 그때 제일 안타까운 관계. 근데 왜 안 받아주냐? 걔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의 리페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애는 다 받아줘요. 근데 그런 경험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아이가 가진 그 용서의 크기가 커서일 수도 있겠지만 다 회복이 되죠. 작가님이 이렇게 그 잘못을 사과하신 모습을 보면서 딸 아이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모는 아무래도 변화를 서두르지만 아이는 좀 느린 시간을 요구하잖아요. 작가님께서 서울에 계실 때, 지금은 제주도에 계시지만 무엇이든 재빠르게 일을 처리하시고 완벽주의에 가까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태양이
아드님이 네. 알림장을 꼴찌로 쓰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기다려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가님께서 아이를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 아이에게 나타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면요? 우리 아들한테요? 변한 거 없는 거 같은데 걔는 여전히 꼴찌세요. 아 근데 그건 있죠. 이전에 제가 기준이 저였어요. 내 속도가 기준인 거예요. 여기에 못 미치면 느린 거죠. 아, 내 네. 상식이 기준인 거예요. 이 정도 이거 10분 안에 해야 돼.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은 기준이 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정해진 기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등교 시간이 9시면 9시 안엔 가야죠. 그건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많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럴 때는 누구의 속도에 맞추냐면 가장 우리 가족에서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요. 걔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준이면 느리면 그쵸 끌고 와야 되고 얘는 힘들고 저는 퇴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인데 진짜 웃긴 게 편이 나뉘어요. 아, 4명이서요? 네 명이도 편이 나뉘고 어. 그러니까 나는 빠른 사람, 넌 느리네. 나는 약속 잘 지키는, 난 약속 어겨본 역사가 없어. 넌 맨날 어기는 애.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근데 기준이 그거는 누가 기준이냐? 내가 내 기준이 있을 때인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태양이의 기준에서는 작가님이 빠르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집단에서 아이가 본인이 기준이 될 수는 없죠. 걔가 맞춰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은 해주지만, 그 집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얘가 늦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걸 감안하고 좀 일찍 시작한다든지, 준비를 일찍 시작한다든지 해서 아이의 그 속도에 맞춰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고 다투지 않을 수 있고 퇴근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애가 달라졌냐 하면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얘가 경험되어지는 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가족 애가 경험되어지겠죠 얘한테. 왜냐하면 기다려주니까 계속 얘한테 맞춰주니까 걸음을 맞춰주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짐작건데 이제 태양이는 뭘 할 때 난 지금 늦어 하는 그 조급함보다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짐작은 좀 듭니다. 네. 그 책을 보면 그 작가님 저녁 메뉴 하나 정하실 때도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논쟁을 하면서 정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일이 단지 이 메뉴를 선정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많은 일들이 그 비효율적인 일을 반복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작가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효용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효율을 감수하는 선택이 아이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모와 아이 관계에 어떤 의미를 만들게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게 빠르게 가능하냐, 어떤 한 존재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빠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면 전혀 아니라는 걸 지금 이 나이 먹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사실 이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와 성별과 뭐 사는 곳과 그러니까 직업을 아는 게 그 사람을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는 건 뭐지? 그런 보이는 정보값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빠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걸 자꾸 그 정보값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알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뭐 마음도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좋았다고 했는데 나중엔 싫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나간다고 했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어젠 나간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안 나가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변한다는 거죠. 비효율을 감당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있으면 대표님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비효율이에요. 그 시간에 일을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시간 아깝게. 아, 그렇죠. 그렇지 일을 하는 않아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일할 시간에. 아, 그러네요. 효율만 따지고 보면 그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서적인 채워짐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시간 가운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일이 더 잘 돼요? 다 안 돼요? 되죠. 잘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비효율의 시간이 그렇죠. 너무 필요한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애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딱 요렇게 앉혀놔요. 정말 앉아. 학교 갔다 오면은 짧으면 한 30분. 그날 운 좋은 날. 길면은 뭐 1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정말 하나 쓸데없는 얘기. 영양가 있는 얘기가 1도 없어요. 무슨 미니진이 기자회견한 얘기, 무슨 유진 무슨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 소속 얘기 다 1심부터 다 알아요. 걔가 얘기해줘서 시간 아까워 죽겠어.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죠. 내일 모레 이제 대학 가는데 고등학생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주저앉아 붙잡혀가지고 그래도 1시간 넘으면 제가 끊기는 해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이제 너 이제 할 일 해야 된다. 엄마도 일이 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냥 뭐 매일 그렇게 외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본인 얘기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얘기하잖아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누가 너 왕따 시키면 엄마한테 말해. 누가 너 괴롭히는 일 있으면 곧장 엄마한테 말해야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일 있을 때 곧장 말하게 되려면 그러네요. 그 이전에 뭘 만들어놔야지 말하지. 갑자기 말 안 해요.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그렇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그쵸. 누울 자리가 돼줘야 되는 거죠. 누울 자리가 돼주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가 누워요? 안 눕죠. 내가 편안해야 돼요, 이 존재가.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부모라고 무조건 누울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안전지대가 돼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너무 극단적인 비효율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어땠을까 얘가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인데 뭐 길면 2시간까지도 되는데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얘가 성적이 오르고 얘 장래를 위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닌가? 그 지점에서 되게 오래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결론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얘 안에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얘 안에서 이미 소진이 있는데 얼마나 달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얘가 매일같이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면 얘가 정말 해야 할 일에도 더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효율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당장은 비효율이죠. 오늘 당장 문제집 풀고, 오늘 당장 인강 듣고, 오늘 당장 책 읽는 게 낫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하면은 좀 모르고 이거는 정말 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주저앉아 보니까 근데 저도 너무 좋아요 이제. 그 시간이 아까 제가 방학 때 뭐 했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 한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주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 또 제가 일을 안 했잖아요. 네. 저희 가족끼리 서울 갔다 오고 어디 외국도 갔다 왔는데 진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온전히 이제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저 되게 좋았거든요. 왜 좋았지? 하면 그런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충전이 되는 그쵸. 시간인가 봐요. 근데 아무 영양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전이 되고 그런데 회복이 되고 사실 저는 또 엄마들의 마음을 많이 무너뜨리는 게 비교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저희 책에 아들이 친구들이 놀려오면 30분 만에 녹초가 되시는데 그 이유가 단지 애들이 오니까 청소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오면 키부터 뭐 음식 먹는 거 모든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시니까 녹초가 되신 것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 비교에서 부모님들이 결코 자유로우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이 그 비교를 멈추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는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비교를 멈춘 뒤 나타나는 변화나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 채널이 카시오페아 채널이 7만이 됐다고 이제 곧 이제 목표가 실버 버튼이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 초창기에 제가 왔기 때문에 재작년이었나요? 네, 거의 작년에 생겼어요. 작년. 그쵸, 작년. 그러네. 엄청난 성장이네요. 거의 초창기 때였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런 성장을 숫자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도 숫자로 얘기를 하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왜 그래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들어와요. 야, 100명이었는데 7만
만 됐어. 그 다음 10만이야. 가는 거야. 이렇게 되죠. 되게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이 숫자라는 게. 근데 저는 지금 카시오페아 채널의 성장을 숫자로 말하시는 건 되게 건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카시오페아 채널의 이전과 지금과 미래를 비교하셨잖아요. 네. 다른 출판사 채널하고 비교 안 하셨어요. 오. 네. 오. 그랬네요. 이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축하드릴 수 있어요. 저기 다른 출판사 100만이래. 분발해. 막 예를 들어서 이러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데는 뭐 한 달 만에 터져가지고 뭐 떡상했는데 우린 안 터지네. 뭐 예를 들면 이러면 해도 안 터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비교가 나쁜 건 아니죠. 되게 직관적이고 쉽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을 놓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비교의 대상이 나인 건 괜찮아요. 나의 이전, 그리고 나의 미래. 이거는 괜찮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다 오류가 생겨요. 왜냐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른 애랑 달라요. 그러네요. 같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별이랑 그날 이제 온 4명의 그 친구들은 제가 그래서 나중에 같은 점이 2개구나. 학년이 같고 그 다음 성별이 같구나. 요거 외에는 다 달라요. 그렇죠? 생김새도 다르고 아마 생일도 다르고 우리 아들이 늦을 거예요. 그냥 애들은 생일에 따라서도 정말 성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양도 달라요. 확실히 많이 먹으니까 많이 크죠. 우리 애는 잘 안 먹고. 아무튼 그 맥락은 다 다르겠죠. 근데 다 떼어내고서 이제 결과만 다 이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큰일 났다. 누가 봐도 얘 동생 같다. 어떡하나. 예. 근데 이게 잘못된 건 뭐냐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키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은 진짜 아무 데나 놓거든요. 지금도. 근데 걔는 이모 가방 어디다 놔요? 물어봐도 여기다 놔있더니 봤더니 셋이 나란히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거기다 놓고 아무데나 이렇게 의젓해. 야, 우리 아들만 너무 애기 같다. 바로 그런 회로가 돌아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질병이에요. 안 하려고 해도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네.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멈추는 것밖에는 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지금도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비교가 되지만 거기에서 그냥 끝.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나가면은 뭐 이제 소설 쓰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중학교 가면은 뭐 얕잡아 보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군대는 어떻게 보내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가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 그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멈추려는 노력.